네, 오늘은 연애 심리 테스트 함께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해보는 거예요. 상상해 봅시다. 오늘은 왠지 꿀꿀한 날. 퇴근길에 기분 전환도 할 겸 상점에 들러 맛있어 보이는 초콜릿을 하나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쉬던 중 오늘 사온 초콜릿이 떠올라서 먹으려고 보니 이런 벌써 유통기한이 3일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1번 상점에 찾아가 화풀이를 하고 환불한다. 2번 상점을 찾아가 차분하게 교환한다. 3번 신경 쓰지 않고 먹는다. 4번 찝찝해 그냥 버린다.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쉬던 중이니까 3일 정도 지난 거면은 초콜릿은 3일 정도 지나도 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먹을 거예요. 나는 3번인데 여러분들은 답변이 많이 여러 가지 있네요. 한번 볼게요. 저는 3번 신경 쓰지 않고 먹는다 를 선택했기 때문에 일단 3번 먼저 한번 볼게요. 자, 3번 신경 쓰지 않고 먹는다를 선택한 당신의 심리 테스트 결과는 시련에 대한 당신의 쿨함은 70%. 당신은 시련을 당하면 망연자실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슬프고 우울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매달릴 용기도 없고 그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금방 지나갈 거야.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아픔을 견디며 홀로 지내고 있네요. 저는 그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러면 또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먼저 1번을 선택하신 분들, 상점에 찾아가 화풀이를 하고 환불한다를 선택한 사람들의 심리는 시련에 대한 당신의 쿨함은 제로.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럼 너 얼마나 잘했는데? 당신은 시련을 당하면 이별의 슬픔보다는 화를 내며 결과를 납득하지 못합니다. 화를 참지 못한 당신은 결국 상대방을 찾아가 잘잘못을 따지며 심하게 싸우고 급기야 상대방에게 준 선물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야, 이거 박명수 씨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 헤어진 연인에 대한 뒷담화를 여기저기에 늘어놓고 다니는군요. 자, 그럼 2번. 상점을 찾아가 차분하게 교환한다. 이분들은 시련에 대한 당신의 쿨함은 30%. 당신은 시련을 당하면 떠난 상대를 그리워하며 심하게 슬퍼하고 우울해하며 때론 상대방에게 울고불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매달림에도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게 되면 당신은 그 사람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SNS를 통해 상대방의 근황을 지켜보는 것은 물론 상대의 집 앞에서 몰래 지켜보는 일 또한 빈번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스토커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들 주의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4번 찝찝해 그냥 버린다를 선택한 사람은 시련에 대한 당신의 쿨함은 90%. 당신은 시련을 당해도 연애 또한 하나의 인간관계일 뿐이라 생각하며 특별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당연히 헤어짐도 있는 법. 그렇게 담담하게 대처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딱 아프지 않을 만큼만 상대방을 사랑했던 게 아닐까요? 4번이 제일 쿨하고 그 다음에 3번, 2번, 1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느 날 쇼핑을 하던 중 이벤트에 응모를 했는데 이런 당첨이 되었네요. 근데 솔로인 당신에게 당첨된 것은 바로 해외여행 커플 티켓. 순간 같이 가고 싶은 이성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이성 친구 없다 하더라도 떠올랐다고 가정해야 돼요. 떠올랐습니다. 그 이성 친구와 당신은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으신가요? 1번 일본, 2번 스위스, 3번 인도, 4번 프랑스인데 이거 이 시국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택해 주세요. 1번 일본, 2번 스위스, 3번 인도, 4번 프랑스. 저는 딱 보면은 근데 나는 스위스 아니면 프랑스인데 일단 1번, 3번 난 절대 아니거든요. 나는 2번 스위스 선택할게요. 여러분들 선택했죠? 자, 나는 2번. 한번 여러분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일본을 선택하신 분들.
당신의 신경을 끄는 이성 친구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 지금 당신의 신경을 끄는 이성 친구는 신경이 쓰인다기보다는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지 않나요? 무슨 일에 있더라도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다가도 결국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미 당신은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그래야 상대도 당신의 마음에 답해줍니다. 유혹을 하려거나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급격하고 뜨겁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또 차분하게 다가가 보세요. 네, 1번 선택하신 분들 결과가 이렇고, 자, 2번 스위스. 제가 선택한 나라죠. 한번 봅시다. 2번 스위스. 당신의 신경을 끄는 이성 친구는 성별을 뛰어넘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 당신에게 있어 뭐든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최고의 친구로 이성이라는 조건을 넘어 연애 상담도 가족처럼 편하게 할 수 있는 마치 남매와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친구를 이성으로서 특별하게 인식하지 않지만 둘의 관계를 주위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당신의 친구는 다른 이성들에게 꽤나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점에 있어 오해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근데 난 이성 친구가 없는데. 자, 아무튼 3번 인도를 선택하신 분들. 당신의 신경을 끄는 이성 친구는 닮고 싶은 동경의 대상. 인간적으로 당신의 흥미를 끄는 사람으로 연애 감정이라기보다는 존경하고 동경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기 어려운 일들도 척척 잘 해내며 머리도 좋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도 깊습니다. 당신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닮고 싶은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굳이 말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당신을 자극시켜주고 또한 당신을 도와줍니다. 참고로 언제나 장난만 치는 듯한 친구들 중에 의외로 이러한 존재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잘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4번 프랑스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프랑스. 당신의 신경을 끄는 이성 친구는 잠자리를 하고 싶은 사람? 지금 어떤 의미로는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이성 친구로 당신의 성적 관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내면을 알고 싶다거나 감정을 알고 싶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단지 성적인 페로몬을 느끼는 상대입니다. 또한 당신의 친구는 함께하는 모임이나 파티 등에서 당신의 기분을 업시켜주고 당신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당신의 매력을 조금씩 어필해보세요. 조금씩 서로의 매력에 이끌려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당신은 결혼 박람회에 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주위에서 폭죽을 터뜨리면서 당신을 축하해 주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당신은 박람회에 입장 10,000번째 입장객. 박람회 측으로부터 축하 선물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물을 받았나요? 보기 나갑니다. 1번 꽃다발, 2번 현금, 3번 시계, 4번 귀금속. 그러면은 나는 박람회 측이니까 결혼 박람회니까 난 귀금속일 것 같아. 난 귀금속. 저는 귀금속 어떤 그 반지 커플링이나 나는 귀금속일 것 같아요. 저는 4번 귀금속 하겠습니다. 꽃다발 주는 거는 너무 선물이 작고 만번째 손님한테 너무 작은 선물이고 나는 귀금속 생각해 볼게요. 자, 다 선택하셨죠? 결과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꽃다발. 당신의 결혼 상대자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꿈꾸는 긍정적 마인드. 당신은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을 가꾸고 자신의 꿈을 향해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자신의 꿈을 이루려 노력하는 사람을 배우자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이 꼭 원대하고 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작은 꿈일지라도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발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꿈을 이루려 행동하고 희망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가치관이 당신과도 맞는다면 당신에게 최고의 결혼 상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 현금.
당신의 결혼 상대자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재력. 당신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특히 당신은 돈에 민감한 사람으로 와, 나 현금 안 고르기 천만다행이네. 근데 난 현금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특히 당신은 돈에 민감한 사람으로 돈에 인색한 사람, 즉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은 절대 노. 외모, 성격은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력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집안이 부유한 것은 기본이고 스스로 돈을 버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당신에게 최고의 결혼 상대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번 현금을 선택한 분들. 네. 자, 그 다음에 3번 시계를 선택한 분들. 당신의 결혼 상대자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성실함. 당신은 배우자에 대한 특별한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평범한 사람이라도 괜찮으나 게으른 사람만은 절대로 NO. 상대방이 내세울 만한 게 없고 자랑할 만한 게 없다 해도 성실함만 하나만 있다면 그것으로 당신에게 충분합니다. 성실함이 있다면 앞으로 함께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오, 시계 되게 좋은데요. 자, 그럼 4번. 아, 나 귀금속. 내가 선택한 거 과연 자, 4번 귀금속. 당신의 결혼 상대자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빛나는 외모? 와, 이거 테스트 정말 소름. 당신은 누가 뭐라 해도 외모만 출중하다면 오케이. 상대방의 학벌, 성격, 재력 등등 좋으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평소 자신을 가꾸고 꾸미기를 좋아하는 당신에겐 배우자의 외모는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와 어울릴 수 있는, 또 나를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멋진 외모의 상대자여야만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결혼 상대자를 자신의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데, 와, 이거 소름 돋는다. 자, 네 번째 심리 테스트입니다. 당신은 탐험가입니다. 이번 탐험의 주제는 딱 한 가지 물건만 가지고 가기입니다. 꽤나 힘든 여정이 될 것 같네요. 당신은 다음 중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자, 보기 4개 나갑니다. 첫 번째, 뭐든지 가능한 마법의 도구. 두 번째, 지도. 세 번째, 돈. 네 번째, 무기. 이건 뭐 되게 간단하네요. 저는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뭐든지 가능한데 당연히 1번 아니야? 난 1번 선택하겠습니다. 1번 뭐든지 가능한 마법의 도구를 선택한 사람은 당신은 연인에게 나쁜 문제가 생겼다 해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타입. 당신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일처럼 상대방을 걱정해주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트러블에 같이 얽히고 싶은 마음이 애초부터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불편하고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그래도 연인인데 못 본 척 하기도 그렇고 일단 걱정하는 척 연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짜증나니까 자꾸 나한테 기대지 말고 네 일을 네가 알아서 좀 해결을 해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이런 상황이 싫기만 합니다. 당신은 연인을 향해 걱정하는 얼굴을 하고 있으나 결국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지도를 선택한 당신의 연애 심리 테스트 결과는 당신이 연인에게 나쁜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해결책을 냉정히 생각한 후 행동하는 타입. 당신은 침착하고 냉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연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바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연인에게 생긴 문제가 어떠한 유형의 일인지 또 그 해결책으로는 무엇이 있을지를 우선적으로 꼼꼼히 생각하고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나름의 해결책을 가지고 연인에게 달려가 도움을 주는 타입입니다. 당신은 연인에게 정확한 조언을 해주어 연인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구해주는 포용력을 가진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지도는 되게 좋네. 이거 그건 약간 변명인데 저는 이거 다음엔 지도였는데 뭐든지 가능하면 지도 역할도 하는 건데 이게 왜. 자, 아무튼 3번 돈을 선택한 분들. 자신의 손익을 따져본 후 행동하는 타입. 당신은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으로 연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자신의 입을 손해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당신에게 생기는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본 후 손해보다 얻는 득이 크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합니다. 하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 판단된다면 적당한 핑계를 대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시간이 지나 해결되기까지 그저 관망하는 사람입니다. 꼭 연인의 일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4번 무기를 선택한 분들은 일단 상대에게 달려간 후 대응하는 타입. 당신이 연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곧바로 애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연인을 도와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만약 연인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인에게 있어 당신은 큰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야, 이거 너무 내 이미지 박살나는데? 이거 뭐야? 아무것도 해주지. 이게 테스트가 좀 소름 돋게 일치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일치하지 않는 것 같고 아까 위쪽에 이 빛나는 이 기금 이거는 좀 정말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야. 나 절대 이거 겉으로 해결해 주는 척하면 이건 아니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오늘의 심리 테스트 끝. 안녕. 근데 심리 테스트는 심리 테스트일 뿐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안녕. 댓글로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인지 적어주세요. 제가 안 볼 거예요. 안녕. Sleep well, my dear, tonight in